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김동엽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예, 이미 뭐 1부, 2부를 통틀어서 축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죠. 네, 갑자기 어저께 우리 당국에서 산타랠리의 서막을 뭐 증명이라도 하듯이 공매도 전면 금지를 발표함으로써 시장이 다들 예상하신 대로 굉장히 축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몇 분이나 지금 계시냐고, 평소에는 보통 한 3만 명 정도 계시거든요. 근데 오늘 여쭤봤더니 한 4만 명 정도 오셨더라고요. 많이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시장이 달궈져서 올라가니까 여러분들도 좀 흥이 나시고 아무래도 용기도 나시고 뭐 재미도 있으시고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막 인사들 올려주고 계신데, 자, 이제 3부 순서 오늘장 모사지, 저희 한국경제 TV, 유튜브가 좀 개편을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네, 여러분들의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월요일 날 12시 반부터 2시까지 늘 하던 대로 월요일에 집중해서 여러분들하고 만나 뵙게 되니까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시작할까요? 자, 오늘 뭐 시장 뭐 안 봐도 비디오라고 할까? 워낙 좋은 모습으로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뭐 8월부터 9월달, 10월달까지 가져왔던 좀 암울한 생각들 이런 것들 일거에 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난주 후반부터 갑자기 오늘 공매도 이슈까지 나오면서 아주 시장에 따뜻하다 못해 아주 진짜 핫한 분위기를 몰고 오는 것 같습니다. 네. 뭘 해보고 말씀드리겠다는 거지? 뭐 하실 게 있나 봐요. 자, 지금 뭐 시장 분위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지금 그동안 좀 지긋지긋하게 내려왔던 에코프로가 59만 원 깨졌던 게 엊그제인데 지금은 단숨에 80만 원대 초중반까지 등장을 해서 오랜만에 상한가라는 걸 맛볼 정도로 굉장히 강한 장이고요. 네, 지금 오늘 뭐 앞서서도 비슷한 주제로 얘기들을 나눴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늘 가장 시장의 핫한 재료가 공매도 전면 금지와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이것들에 관련된 뭐 시장의 파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관련해서 주요 주제로 다룰 수밖에 없는 날이죠. 우리가 공매도 뭐 지금 생각해 보면 공매도가 다시 한번 전면 금지가 된 거는 3년 정도 전에 있었죠. 그 팬데믹이 막 시작되면서 지수가 1500대 깨지고 내려갈 무렵쯤에 공매도 그 전면 금지가 있었고 그것들이 한 1년 정도 이상 전면 금지가 나오다가 2021년도 5월 달에 부분 해제가 되면서 코스피 200 종목하고 코스닥 150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가 다시 실시가 됐고 그 이후에 6월 달 정도에 우리 시장이 결국은 뭐 고점을 치고 나서 다시 내려꽂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이번에 공매도에 대해서 뭐 정책적으로 어찌됐든 뭐 밀어붙였던 사람들은 지난 2020년도와 21년도 사이에 공매도의 금지 때 시장의 어떤 방향성에 대한 추억을 잊지 못하셨을 것 같고 이번 뭐 5개월이든 6개월이든 이 사이에 한번 마음껏 놀아보셔라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겠다고 기꺼이 공매도 전면 금지를 하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오늘 시장의 방향성은 그 3년 전에 공매도가 막 실시되었을 때 사실은 며칠 더 빠지다가 올라갔는데 그때는 지금은 사실 뭐 지수가 최근에 좀 빠지긴 했어도 반등을 주는 타이밍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라는 게 발표가 되다 보니까 뭐 이게 내려꽂는 시장에서 금지가 됐으면 가던 방향대로 며칠 조금 흐를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있는 여지도 뭐 없이 오르는 방향성에서 가뜩이나 금요일날 미국장도 좋았는데 주말 사이에 거기다 폭탄 드랍까지 치다 보니까 뭐 시장이 빼도 박도 못하고 금요일날 그 2차전지 쪽에 공매도 양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
그분들 아주 언짢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공매도 전면금지 시장 지금 오늘 뭐 하루 올라가는 건 뭐 그동안의 통례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이해가 됐던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지난주 제가 딱 일주일 전에 나와서 역발상 투자라는 게 필요하다. 시장이 뭐 금리라든가 환율, 유가 쪽에 있어서 뭐 안 좋은 얘기만 계속 나오고 28 전쟁 엄청나게 확대될 것처럼 가정에서 유가 관련주도 급등하고 뭐 난리부르스 치고 또 2차 전지는 자동차 안 팔린다고 해서 내려 꽂고 지난주 월요일하고 화요일까지 사실 시장은 별로였거든요. 그래서 뭐 소수 의견으로 역발성 투자라는 거, 공포와 근심을 사자라고 하는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 그때 그렇게 용기를 내신 분들이 뭐 많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뭐 시장이 2300이 간달간당하고 또 월요일날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화요일날 오후장에서 2300을 꽤나 하회하고 끝났기 때문에 뭐 2000 쪽으로 향한다라고 하는 지수에 대한 공포감이 극대화됐던 지난주 초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이제 FOMC에 대한 뭐 기대값들이 나오면서 미국장이 2, 3일 반등을 했고 실제 FOMC에서 파월이 생각보다는 강한 발언을 하지 않으면서 이제 금리 인상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슈로 해서 지금 미국장도 뭐 3, 4일 계속 강하게 나스닥이 1%대 이상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거에 대비해서 금리라든가 환율, 뭐 유가가 큰 폭으로 밀리는 데다가 뭐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지구 포위했다는 소식은 뭐 계속 들려옵니다만 미국이 지금 사면초가다 보니까 계속 전면전이라든가 뭐 시가전, 뭐 지상전에 대해서 굉장히 뜯어말리는 형국이라서 이스라엘이 결사항전을 얘기하면서도 뭐 전격적인 뭐 진군이나 대규모의 뭐 진압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뭐 뉴스로 들려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간헐적인 공습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되고 있는데 어찌됐든 뭐 몇만 명, 뭐 10만 명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한꺼번에 벌집 뭐 쑤시듯이 쑤시겠다 이런 얘기까지는 아직 안 나오고 있어서 어찌됐든 오늘 뭐 11월 6일 낮 버전으로 보면 모든 게 9월달 그 시장을 빼기 시작했던 전수준까지는 올라가야 돼 막 이런 의기가 충만한 그런 시장이 되어가고 있고요. 거기다가 9월달 장이 빠지기 시작할 때보다 여건이 좋아진 거는 당연히 뭐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죠. 뭐 우리나라가 드디어 선진국 지수를 뭐 편입하는 거 포기를 했다느니 외국인이 떠나갈 거라느니 뭐 이런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가 꼭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데 어찌됐든 이번에 이 조치는 뭐 누가 봐도 뻔히 알지만 그냥 주권시장에 여기 인버스를 사놓고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면 환영할 만한 조치거든요. 뭐 이게 정답은 아니겠죠. 뭐 기울어진 운동장을 뭐 수리하고 개선하는데 공매도 전면 금지라는 게 꼭 필요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할 김에 어차피 욕은 욕대로 먹는 거 화끈하게 한번 해주자라고 해서 뭐 금감위원장이나 금감원장이나 공매도 전면 금지 며칠 전에 국감 나와서는 보류한다, 안 된다, 효과 없다 이런 얘기 직접 한 사람들인데도 2, 3주 만에 공매도 전면 금지가 이롭습니다 이렇게 말을 바꿔서 하고 앉았으니 솔직히 이해는 안 되지만 시장에는 어찌됐든 뭐 증시 공학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단기적으로 가지는 게 맞습니다. 아마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공매도 전면 금지를 하게 되면 CFD 계좌나 뭐 라더견 씨 때 얘처럼 그런 애들이 공매도가 다 안 되던 애들이 다 올라가서 그렇게 우후죽순 큰 상승을 한 건데 코스피 200 종목하고 코스닥 150 종목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공매도 금지를 걸어 놓으면 우후죽순 올라갈 거 아니냐. 그러면 나중에 그 피해는 어떻게 할 건데라는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당장 더 급한 건 비공식적이지만 그렇게라도 올라갈 만한 상황을 만들라는 거죠. 예. 만들어서 그거 용기 있게 덤벼들어서 "먹고 나와. 그 너네들 계좌들 키워." 지금 이렇게 판을 깔아줄 때 내년도 뭐 총선 즈음까지 어차피 6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니까 넉넉하게 4 월까지 뭐 공매도 중간에 다시 허용될 확률은 없는 거니까요. 어 2000년 그 3월 달에서 2021 년도 5월 달 사이에 있었던 그런 대폭등의 공매도 금지 기간의 어떤 추억을 되살려서 한번 마음껏 놀아 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잔고가 굉장히 이롭게 증가가 되면 '우리 여당 쪽에 마음씨 좋게 표 좀 주지 않겠니?' 그런 생각들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예. 자 어찌 됐든 불법 공매도 맞습니다. 그런 거 아주 때려잡아야 되는데 사실은 불법 공매도라는 걸 적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도 안 한 건지 뭐 진짜 캐내기가 어려워서 못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런 거 뭐 몇 개월 금지 안 하고도 걸리기만 하면 한 100배 정도 먹은 거 토해나 이런 식으로만 규정을 고쳐 놔도 불법 공매도가 일어나진 않겠죠. 처벌이 너무 유순한데 공매도 적발이라고 하는 것들 뭐 시스템을 이렇게 몇 달이나 걸쳐서 갖출 만큼 이렇게 우리나라 IT 실력이 없는 건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이 몇 달이나 이렇게 해 놔야 되는지도 솔직히 의문이에요. 뭐 어찌 됐든 음 뭐 제가 봐서는 결국 이번에 급등락을 보아하니 결론은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뭐 솔직히 누군가 이렇게 '적당하다. 합리적이다.' 이런 걸로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전부 사라진 느낌이죠. 그러니까 어떤 수급과 이 세력의 그 목소리가 어느 쪽이 크냐에 따라 달려 있다. 뭐 공매도가 허용됐을 때는 이 공매도를 찍어 누르는 애들이 힘이 세면 뭐 쭉쭉 밀리는 거고 공매도 금지하니까 바로 또 우리 개인분들 위주로 해서 근데 사실 오늘 수급으로 보면 개인들 팔거든요. 이게 뭐 개인들이 놀래 가지고 "야 이래 너네 한번 맛봐라." 이러고 들어오는 거라고 보기도 좀 힘들고 뭐 엊그저께 친애들부터 해서 최근에 공매도를 찍어 눌렀던 애들이 빨리 좀 환매수한다고 쇼커버링하는 움직임들이 나오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어찌 됐든 쪼끔 뒤에 자세한 얘기 더 드리면서 일단은 제가 지난주에 이거 보여 드렸던 그림이에요. 바닥이 사실 딱 1주일 전만 해도 우리 월요일 날 도대체 바닥이 어디까지냐 이거 갖고 논하고 있었잖아요. 2,300이 달랑달랑하는데 어디까지 갈 거냐 이거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견디실 만한 지금 수준이 이미 넘었는데 견디실 생각이시면 끝까지 견디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고 그리고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라고. 아니 지금 지수가 2,600 대에서 2,300이 깨졌는데 여기서 뭘 더 어쩌라고 이런 생각하시라 그랬죠. 여기서 뭘 더 어쩌라고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우리가 뭐 죄진 것도 아닌데. 그리고 최근에 사실 뭐 금리나 유가나 환율이 어느 정도 상방을 계속 터치는 했지만 선을 넘지는 않았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일정 부분 좀 감안할 부분이 있다라고 인제 판단을 드렸던 거고 금리도 5%대 살짝 넘었다가 한 3-4번 넘었다가 계속 4.8 대로 밀리더니 결국은 파월의 발언 이후에 4.5 대로 밀리는 거의 뭐 한 달 반 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악재성 도배 뉴스로 도배됐다. 뭐 이팔 전쟁이 이란까지 참여해서 확전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이미 가정한 수준의 뭐 유가 관련주의 상승이라든가 굉장히 심각한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이럴 때 공포와 위험을 사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지난주 돌아보니까 참 이 뭐라 그럴까 등골이 좀 오싹하다고 할까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오늘 뭐 이런 재료로 해서 올라가는 것들이 없었다고 하면 여전히 답답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소수 의견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 뭐 제 자랑을 하고 있었네요. 예, 그리고 제가 지난주까지 저녁 프로그램 2개 나가는 거에서 하나는 4연승을 했고, 예, 하나는 또 5연승을 했습니다. 5주 연속으로 1등한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예, 지난 시즌에 이번 주부터 저희 저녁 프로그램들도 전부 다 개편을 했는데요. 저도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나가던 7시 방송을 월요일로 잠시 있다가 장 끝나고 7시에 오늘 다시 출연을 하는데, 화요일 이 똑같은 프로그램에서 5주 연속의 1등을 소화를 했습니다. 자, 그때 우승 비법 잠깐 공개해 달라고 해서 뭐 우승 비법이 뭐 있어요? 예. 남들 빠진다고 할 때 역발상에 투자를 하는 것하고 장이 별로 안 좋았으니까 신규 종목들 위주로 해서 좀 포트를 짰더니 성과가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걸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 그러니까 화요일 날 그때 뭐 마지막 방송 화요일 거 하면서 11월 달에 뭐가 좋겠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는데, 저는 의외로 바닥에서 올라가는 게임주에 대해서 이번 11월 중순에 지스타라고 하는 그 백스코에서 열리는 또 게임쇼도 있고 해서 NC라든가 크래프톤, 네오이즈 같은 바닥에서 이제 고개 드는 게임주들이 의외로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건 지난 화요일 날 버전이기 때문에 뭐 오늘은 게임주들이 재미없습니다. 근데 지난주 수목금은 의외로 게임주들이 또 괜찮았어요. NC도 올랐고 크래프톤도 오르는 모양이 나오고 있고, 뭐 네오이즈라든가 오늘 같은 경우는 또 그동안 억눌렸던 종목 쪽에서 이제 위메이드 같은 게 오늘 좀 세죠. NC 같은 건 그래도 12월 달에 신작 나온다 이래가지고 지난 금요일까지는 뭐 흐름이 좋았죠. 근데 오늘은 이제 살짝 뭐 시장 대비해서는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좀 아쉽지만, 의외로 지난주 후반 2, 3일 동안에는 게임주들 모습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안정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모양들이 나오고 있는 쪽이 또 게임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것들 참고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난세 기록인데 우리 시장 개박살 났을 때 시즌 유일의 5연승, 4연승 기록을 했고, 소수 의견이라든가 역발상 투자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있고, 또 시장 뭐 바닥 잡고 또 섹터 좋은 거 찾아내는데 나름대로 일가견을 갖고 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나와서 말씀드렸던 거 수요일 날 저녁 방송 때 제 개인 유튜브에서도 이런 식으로 얼굴이 좀 크게 나와가지고 보시기가 좀 부담될 것 같은데, 역발상 투자 그래가지고 나비와 벌처럼 나비처럼 가볍게 움직이면서 벌처럼 쏘고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어찌됐든 일주일 사이에 뭐 산전벽해라고 말씀드리는 게 딱 맞겠죠? 일주일 전에는 바닥이 언제냐, 바닥이 언제 치는 거냐, 어디냐 이런 거 가지고 고민했던 분들이 드디어 일주일 만에 보란 듯이 이거 어디까지 갈까요? 언제 팔아야 되나요? 뭐 계속 갈까요? 이런 거 지금 궁금해하시는 그런 차원으로 시장이 탈바꿈이 됐습니다. 시장이 참 한치 앞을 모른다는 거죠. 2300 깨졌던 지난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와 이러다 뭐 2200도 금방 깨겠는데 이런 분위기가 만연했었는데, 불과 뭐 거래일수로 3, 4일 만에 오늘 얼마죠? 지금 아까 90포인트 올라가지고 바로 2400 중반까지 가다 보니 와 내일 이 분위기 이어지면 2500 넘는 건가요? 뭐 이런 거 이제 궁금해하실 그런 차원이 된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뭐 우리 한국경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뭐 저뿐만 아니라 전문가님들이 아마 대부분 비슷한 시각들을 보였을 거예요. 아, 이 정도면 진짜 이제 오히려 잘 참고 매수에 임해야 된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뭐 그런 식의 얘기들 지난주에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뭐 저 역시도 비슷한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 역발상의 투자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결국은 뭐 지난주에 왜 그 2300 깨질 때쯤 뭐 증권사 그 센터장들
그 설문조사의 어떤 제목들 보면 뭐 2차 전지 당장 팔아라. 뭐 예탁 자산을 반 정도는 뭐 정기예금으로 옮겨야 된다. 예, 뭐 반도체 관망해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 달렸을 때가 사실은 그때가 예, 누구든 보면은 야, 저 사람들 저런 식으로 의견 표시할 때가 거의 진짜 거의 찐바닥이다라는 예, 인간 지표성 뭐 얘기들이 엄청나게 나왔던 지난주 초반하고 그 전주 말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뭐 앞으로도 시장은 수없이 그런 얘기들이 반복될 거고 시장이 어떤 식으로 극한 분위기가 몰아져 나가면 그쪽으로 더 갑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장이 뭐 모르겠어요. 오늘 이 공매도 이슈 가지고 요즘 보지도 못했던 90포인트, 40포인트 이런 식으로 장이 세게 올라가니 사람들이 인제 뭐 쪼끔 더 생각이 막 달라져 가지고 내일도 모레도 이번 주 내내 올라가고 뭐 내년 총선 때까지 계속 올라요. 최소한 2,800-900 이에요. 뭐 이렇게 또 예 울부짖는 사람들이 생길만 하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동조들 안 하겠죠. 아 이거 세게 올랐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뉴스는 아니라서 어 외국인들이 지금은 뭐 환매 습격으로 해서 사 주긴 하지만 쪼끔 올라가다 보면 잘 팔고 떠나려고 할 사람들이 오히려 많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상 급등을 해 봤자 사실은 남는 건 상처라고 나중에는 공매도가 사실 영원히 금지가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뭐 내년 6 월이 됐든 어쨌든 풀리게 될 텐데 한시라는 걸 앞두고 있는 제도라고 하면 사실은 사람들이 인제 초반에는 이런 식으로 달려 좋죠. 그러니까 초반에 뭔가 승부를 내시는 분들한테는 좋은데 결국 지수가 올라가고 뭐 공매도가 금지된 상황에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어디까지 가서 멈추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고민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공매도 금지가 또 해제가 될 텐데 그때쯤 되면 또 그냥 흔히 말해서 비이상적으로 올랐다고 평가받는 종목들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공매도 폭탄이 또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뭐 너나 없이 "좋은 장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천년만년 갈 장은 아니니까요. 예. 근데 당장 인제 시작된 첫날에 불구하고 최소한 8 개월의 시간이 남았으니 사실 초장에는 어찌 됐든 저찌 됐든 뭐 화끈하게 용기를 내주시는 게 맞는 판단이긴 하죠. 왜냐하면 뭐 일 주일 있다가 풀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예. 자 어찌 됐든 시장이 반등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한마디로 뭐 불타는 집에 기름을 끼얹는 격처럼 예 공매도 이슈가 오늘 시장에 굉장히 예 엄청난 트리거로 작용하고 있는 거는 분명하다. 거기다가 이런 또 통계치도 있습니다. S&P 500 지수긴 한데 6 개월씩 끊어 가지고 수익률을 계산해 봤더니 예 굉장히 재밌는 예 결과가 11 월에서 4 월까지 6 개월을 따져 보니까 그게 제일 수익률이 높더라. 그래서 미국도요. 77년 동안의 역사 속에 1950 년도부터 계산해 봤는데 예 8 월, 9 월, 10월 3 개월 빠진 달이 있었겠죠, 그 중간에. 11월 달까지 넉 달 연속으로 빠졌던 적은 77년 역사 속에 한 번도 없었다 이래서 예 11 월은 어떻게든 "반등 주는 장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뭐 그런 또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별자리를 다 차서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보통 찬바람 불어서 봄까지의 계절성 뭐 이런 것들 얘기하시면서 가을 뭐 늦은 가을서부터 초봄까지가 시장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계절성을 뭐 얘기하는 분들 꽤 있죠. 예. 하여튼 뭐 그런 시장이 현재 11월 뭐 딱 되자마자 이런 통계값에 아주 예 굉장히 순응을 하면서 강한 장이 올라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그 연말 뭐 역발상을 하면서 과연 어떤 것들이 빨리 올라올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뭐 이게 공매도 이슈 아니더라도 빨리 올라올 순서는 어차피 제일 많이 빠진 애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2차 전지 쪽이 가장 빠를 걸로 봤었고 그다음에 인제 업황이 확 돈다고 하는 반도체 쪽하고 의료 AI나 로봇 쪽도 분위기는 좋아질 거라고 말씀드렸고 바이오 쪽에서도 그 해피드럭으로 얘기하는 비만이나 치 뭐 치매
탈모 쪽의 분위기도 좋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사실은 공매도 이슈가 뭐 모든 테마와 이런 것들을 잡아먹었죠. 뭐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사실 공매도 잔고 많고 최근에 낙폭이 있었다는 애들 순으로 역순으로 사실 지금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오늘 뭐 지수는 결국 되게 폭발하고 있는데 개별주들 중에서는 쪼끔 테마로 움직였던 애들은 오늘 쪼끔 수급이 에너지가 약간 좀 퍼지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아무래도 중대형주 쪽으로 시장이 몰리다 보니까 지수는 뭐 화끈하게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갖고 있는 것 중에 지난주까지 흐름이 좀 괜찮았던 중소형주들은 의외로 오늘 좀 '덜 간다.' 이런 느낌? 뭐 '올라갔는데 왜 1% 지? 시장이 이렇게 폭발하고 코스피가 4% 코스닥이 6% 씩 올라가는데 내 거는 0%에서 1% 인데?' 이런 것들로 느끼는 종목들도 꽤 있으실 겁니다. 왜냐면 오늘은 뭐 누가 봐도 지수 관련됐거나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으로 공매도 허용이 됐다가 오늘부로 묶인 애들이 그래도 훨씬 더 조명을 받거나 수급이 몰릴 수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죠 오늘은. 네. 내일부터 좀 평탄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결국은 뭐 이런 고대역대 메모리 관련주라든가 뭐 오늘도 뭐 그 양강구도 두산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간의 그 3조 원 내외에서의 그 선두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데요. 로봇주도 여전히 강한 흐름들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뭐 실컷 하루 종일 들으셨겠습니다만 공매도 이슈에 대해서 저도 좀 정리를 해 볼까 하는데요. 공매도가 인제 전면 금지가 됐어요. 내년도 6월 말까지고 7월 달 이후에 연장 이슈는 뭐 그때 장 봐서라고 얘기돼 있는데 제가 보기엔 뭐 장이 지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어찌 됐든 유지될 뭐 그런 분위기라고 하면 내년 6월 말쯤 돼 갖고서는 당연히 공매도가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높겠죠. 아주 슬그머니 시장이 괜찮아졌어요? 아니면은 공매도 관련된 뭐 제도 개선이 꽤 됐으니까 "허용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뭐 8 개월 뒤니까 아직 시간은 많은데 공매도 뭐 금지라고 하는 게 무한대로 적용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물론 2020 년도 3 월에서 한 1년 3 개월 정도 전면 금지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도 좀 우악스럽긴 하죠. 막 지수가 3,000이 넘어가는데도 계속 공매도 금지를 하고 있으니까 뭐 결국은 그러다가 또 부작용이 일어나긴 한 거지만 자 어찌 됐든 뭐 "증권가는 우려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다른 우려겠어요. 이게 사실 우리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증권가의 우려라는 게 약간 이제 가소롭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 뭐 제대로 물량 안 채우고 장 올라갈 것 같으니까 덜 올라가라고 걱정하는 척 해 주는 거냐 뭐 이런 이제 반발심이 나올 수도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팬데믹 때 봤던 공매도 금지 효과라는 걸 바로 얼마 전에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인제 "무분별하게 올라간다."라고 인제 표현들 하겠죠. 근데 뭐 어차피 종목들 올라가는 게 어차피 무분별한 거지 뭘 그렇게 정확하게 가려 갖고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이 뭐 지금 상한가 내지는 장중 상한가 이런 것들 찍었는데 공매도 금지라고 하는 효과 때문에 오늘 단숨에 회사 뭐 주가가 30% 29% 올랐습니다만 자 그러면 뭐 이걸 누가 그렇게 정확하게 중재 판단을 해줄 수 있느냐. 150 에서 59 까지 빠졌던 게 잘못된 거냐 아니면 50 대까지 빠진 게 정상인데 공매도 금지만은이라는 건으로 30%나 회사 가치가 올라갔다고 판단을 하는 게 맞는 거냐? 사실 누구도 답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냥 한쪽에 양쪽의 진영 논리가 서로 부딪히고 있는 것뿐인데 어찌 됐든 지금 끓어오르는 분노로 공매도를 이겨 보겠다고 다시 들어오는 수급을 오늘 당장은 이길 수가 없겠죠. 뭐 누가 이렇게 단일 대우로 설정이 돼서 그런 건 아니더라도 시장 분위기가 그냥 "와." 하고 지금 들불처럼 일어났으니까 그리고 초반에 이게 인제 공매도 같은 거 금지가 되었을 때 이 일반 여러분들은 여전히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뭐 내가
시장 정책자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이렇게 막 올라가야 될 건가?' 뭐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던데 외국인들이 또 '다 떠나면 어떡하지?' 이런 또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이거는 사실 꾼과 꾼의 대결일 뿐이거든요. 예. 그냥 지금은 단순무식하게 적응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재료가 던져졌을 때 두 번 세 번 고민하시면 이미 늦다고요. 오늘 아침에 그냥 무조건 쏜 분들이야 지금 뭐 10% 15% 좀 먹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에이 내일 쪼끔 뭐 밀리면 한번 예 도전을 해 볼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게 되면 내일 안 밀리면 또 못 살 거고 밀리면 살 것 같지만 '와 이거 어제 많이 올랐던 거 오늘 되밀리는데 이거 도로 원위치 되면 어떡하지?' 이러고서 또 못 사요. 어차피 한 번의 타이밍을 놓치시게 되면 그다음이 사실 잘 안 옵니다. 여러분들이 한창 장 지금 2,600 에서 2,300 깨질 때까지 한 거의 400 포인트 빠졌는데 이때마다 빠질 때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뭐겠어요 주로. '반등하면 팔아야지.' 반등이 나오든가요 400 포인트 빠질 때까지. 결국은 뭐 묵사발을 낼 때까지 빠질 동안 반등다운 반등도 안 나오고 며칠 뭐 빠졌으니까 반등 나오겠지 해 봤자 나오는 반등이 며칠 전에 내가 팔까 말까 고민했던 가격보다 높지도 않다고요. 그러니까 반등 나와도 못 팔아요. 똑같아요.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항상 또 눌림목 기다리고 '아우 살포시 좀 조정 나오는 거 기다려야지.' 이러시지만 올라갈 때 또 여지를 안 주죠. 예. 틈을 잘 안 줍니다. 여러분들한테 곁을 잘 안 내줘요. 제가 지난주 아직 저희 그 개인 유튜브에 옮겨 놓지는 않았는데 제가 매주 금요일 날 815 머니톡에 가서 라이브를 하는데요. 그게 금요일 날 6 시에 제가 생방을 찍습니다. 생방으로 라이브를 하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이 공교롭게 그 5 시부터 공매도 전면 금지 속보가 뜨면서 한국경제발로 고때 인제 막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이런 게 한 7,000원 5,000원 뭐 이 정도 올랐었어요. 포스코 한 4-5천 원 오르고 그러더라고요. 5 시부터 6시 사이에 고 정도 좀 움직였어요. 사실 시간외로는 그런 게 얘기가 나왔지만 그게 과연 될까 안 될까 뭐 좀 의문도 있고 의심도 하면서 완벽하게 세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다만 그냥 한 1% 에서 한 2% 대 요런 식으로 강하게 반전이 나오고 끝났거든요. 그러고서 인제 그 상황에서 6시 라이브를 하는데 뭐 주요 주제를 또 인제 공매도에 이제 전면 금지가 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점들을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야 이런 거 나왔을 때 맨날 뭐 한계가 있다. 여기까지 오르면 끝이야." 이런 거 정하지 말고 그냥 '갈 때까지 가 보자.'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고. 시장은 늘 빠지든 오르든 오버를 하니까 이슈가 던져지면 시장이 생각지도 못한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자 어찌 됐든 뭐 오늘은 보란 듯이 엄청난 상승장 연출이 되고 있어서 뭐 어떤 분도 마이크 잡는 분들이라고 하면 다 그럴 것 같아요. 이구동성.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예. 사라 그랬잖아요. 예. 장 인제 오르는 것만 남았다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공매도 전면 금지는 뭐 나라에서 일단 부여된 강제 선물이라고 할까? 뭐 이런 지금 상황이니까요. 어찌됐든 장기적인 우려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그런 우려 때문에 뭐 때문에 뭐 "팔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느냐." 뭐 이런 인제 속담이 딱 어울리는 그런 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공매도 관련된 일지 아까도 몇 번 말로 다 말씀드렸지만 우리 코로나 때 2020 년도 2월 달부터 장이 박살이 나서 3월 달까지 쭉 내려갈 때 인제 6 개월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가 있었는데 8월 달에 6 개월 더 연장을 했고 그다음에 2월 달 사실은 이때는 웃긴 게 2021 년도 그 1월 달, 2월 달이 장이 3천이 넘을 때라
공매도 금지 연장 굳이 안 해도 될 텐데 더 연장을 했죠. 예. 하여튼 했어요. 왜 연장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수 그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러고 나서 부분 공매도 재개가 된 게 21 년도 5월 달입니다. 350 종목에 대해서. 근데 이때가 21 년도 6월 25일 날 제가 또렷이 기억하는데 공매도 부분 재개되고 대형주를 위주로 공매도가 된 다음에 한 달 정도 지나서 결국은 3,300 고점 치고 나서 그때부터 인제 1년 반 지수가 계속 뭐 내렸죠, 엄청나게. 3,300 에서 2,100 까지 내렸으니까 한 1,200 정도 한 1년 반 정도 쭉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인제 오늘부로 8 개월 정도 공매도 전면 금지가 다시 만들어졌는데 이때 인제 상황이 그 3월 달 공매도 금지 이후에 며칠 좀 더 빠졌었어요. 그러다가 쭉 오르기 시작해서 결국은 1,400 뭐 89 인가에서 3,300을 간 거니까 이 공매도 금지 기간 중에 이런 정도의 인제 파이팅을 우리 또 한번 기대해 본다. 밑밥은 깔아 드렸으니 알아서 놓으세요. 인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자, 개인들이 또 용기백배하셔 가지고 이런 시장을 한번 해 보자. 8 개월이나 시간이 있으니까. 자, 과거에 우리는 3번 정도 이번에 이제 네 번째 공매도 전면 금지인데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3번 정도 있었는데 금지 1 개월 후라든가 3 개월 후, 6 개월 후 기준으로 봤을 때 결과값이 좀 다를 때도 있었습니다. 2008 년도 9 년도는 미국 금융위기 왔을 때라 공매도 금지하고 6 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사실 공매도 금지만으로 장이 오르진 않았고요. 2011 년도 때는 처음에는 좀 안 오르다가 6 개월 지나서는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때는 인제 며칠 지나서 바닥치고 오르기 시작해서 1 개월 있다 봐도 올랐고 6 개월 있다가는 인제 상당히 올랐고 그 뒤에 12 개월 후라 그러면 거의 더블 정도 오를 정도로 지수가 올랐으니까 이때의 기억이 인제 출중하게 남는 거고 무조건 공매도 전면 금지가 지수 상승을 도모한다라고 이 통계값은 보여주지는 않지만 가장 최근 자료가 보여주고 있고 물론 그때랑 지금하고 상황이 똑같냐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물론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최근에도 결국은 장은 한 400 정도 빠진 시장이었고 흐름이 조금 좋지 않았고 명분을 대자고 하면 아주 없는 건 아닌데 누가 봐도 인제 정치적인 이벤트랑 좀 맞닿아서 또 며칠 전에 인제 국회에서의 그런 메시지 같은 것들도 있었고 그래서 잠깐 의심을 하지만 그냥 '서로 윈윈한다.' 이런 차원으로 우리는 그냥 '즐겁게 받아들이면 그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제 공매도 이게 전면 금지됐는데 답은 이미 오늘 아침 시세에서 다 보여주고 있어요. 어느 것이 셀 거냐 공매도 전면 금지. 이거 누가 봐도 간단하죠. 제가 오늘 새벽에 새벽은 아니고 아까 8시 정도에 이 페이지를 우리 전면 우리 와우넷에 올렸어요. 와우 밴드에다가 이 페이지랑 함께 공매도 전면 금지가 됐는데 이거야말로 시뮬레이션 해 봤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지수가 안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으면 안 했겠죠. 지수가 올라간 게 결국은 '민심을 돌리고 여론을 돌린다.'라는 나름대로의 판단이 드니까 했을 건데 오늘 안 오르면 매우 쪽팔리죠. '시장이 시큰둥했다.' 기껏 노력해서 총선 후까지도 한 2달 더 연장을 해 가지고 모양 좋게 8 개월이나 금지를 걸어 버렸는데 여기에서 시장 반응이 안 나오면 서로 진짜 좀 개면적일 텐데 오늘 아주 화끈하게 지수 반응이 나오면서 "야 늦었지만 잘했어." 인제 이런 반응이잖아요. 근데 지금 좌우에 그래프 인제 모양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도 보시면은 이 왼쪽은 인제 코스피 200 종목 쪽에 그리고 오른쪽은 코스닥 150 종목 중에 공매도 잔고가 인제 비중상으로 제일 큰 것들 한 20여 개 정도씩 나란히 좀 모아 봤는데 애들이 물론 이런 쪽에서 많이 나오고 거기다 인제 최근 3 개월 사이에 좀 많이 떨어진 애들
예. 그런 애들이 아무래도 1 차적으로 가장 수혜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아 요것도 한번 무찌르자.' 이러고서 들어오기가 좋은 거죠. 이게 인제 구매도 잔고가 많아도 별로 안 떨어진 애들은 반응이 생각보다 좀 뜨뜻미지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이 빠진 애들은 30% 짜리 40% 짜리 있거든요. 여기 지금 코스닥만 보시면 3 개월 수익률이 휴마치스 31%, 크기가 좀, 네. 이렇게 보시면 뭐 LNF 38%, 에코프로 47%, 이런 애들 훌륭한 타겟이죠. 예. 공매도 잔고 비중 최소한 5% 넘어가면서 이런 애들이요. 에코프로비안 41%, 뭐 ST큐브 28%, 이런 애들이 적당한 거예요. 예. 이쪽 뭐 코스피는 코스닥만큼 그렇게 뭐 화끈하진 않지만 뭐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도 34% 빠졌고, 포스코 퓨처엠 44% 빠졌고, 뭐 이런 애들이 센 거겠죠. 코스모학 30%쯤 빠졌고, 이런 애들. 아니 지금 공매도 비중 잔고가 한 4%급 이상 되는 애들 중에 마진이 빠진 애들이 가장 선두권에 서는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글로 정리된 것들도 있어요, 친절하게. 뭐 여러분들이 '와 도대체 뭐가 세게 오를 건지 모르겠어.' 이러실 것도 아닙니다.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서, 네. 아이고. 이런 것들 뭐 다 나와 있죠. 포스코 퓨처엠, 뭐 에코프로, 에코프로비, 이런 뭐 성질의 것들이 세다라고 하는 거. 호텔신라는 예 공매도 비중이 전체에서 1 등이더라고요. 예. 뭐 그렇게 아주 화끈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오늘은 뭐 2차 전지 쪽에 그동안 이제 공매도의 힘으로 많이 억눌려졌던 면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이제 앞선 그런 반응들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밑에 있는 그래프는 뭐 꼭 오늘은 인제 선두권은 아니지만, 과거에 2000 년도에도 2021 년도 때 보면 이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도 공매도 잔고 비중이 확 줄면서 주가는 또 올라가는 그런 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코스닥 쪽은 2차 전지 쪽하고 바이오 쪽, 제약 바이오 단이 아무래도 공매도 비중이 늘 높은 편이죠. 그러니까 뭐 실적 대비해서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 공통점도 있고, 뭐 숫자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언제든 너네 삐끗하면 미끄러진다.' 인제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쪽이 어디냐 보면, 예 뭐 제약 바이오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쪽도 어찌 됐든 3년 전에 공매도 전면 금지가 되면서는 가장 또 화끈했던 반응을 보였던 섹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제 우리가 더 관심을 갖는 건, 제가 이거 지난주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자 이제 총선이 5 개월 남았어요. 이거 그냥 알면서 치는 고스톱이에요. 뭐 이런 얘기한다고 제가 갑자기 지금은 없는 뭐 남산으로 불려가고 이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이거 지금 그냥 대놓고 치거든요. 얼마 전에 메가시티 가지고서 이슈몰이를 했잖아요. 이게 지금 뭐 경기도권이, 저도 경기도 살지만 경기도에서야 싫어하죠. 경기도 땅덩어리가 서울로 붙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일단 세가 줄어드는데. 근데 어찌 됐든 혹한단 말이죠. 내가 사는 데가 갑자기 서울이 된다? 지금 김포뿐만 아니라 뭐 고양시, 구리시, 하남시 이런 데서 지금 주민들이 더 적극적이라는 얘기들이 일부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 또 지역 뭐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여론을 안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요런 인제 이게 누가 그 주요 이 안건에 대해서 이제 주재권을 가지느냐의 문제인데, 여당이 뭐 지금 발톱을 나름대로 세우고 있다. 그래서 지금 메가시티가 일단 나온 것이죠. 그런 다음에 뭐 엊그저께 국회에서도 공개가 문자 메시지 이런 거 됐었습니다만, 이번에 공매도에 뭐 타겟을 하려고 그런다. 지금 1 차적으로 메가시티, 2 차적으로 공매도, 세 번째가 뭐냐?
계속 인제 나온다. 계속 나온다고 봤을 때 저는 이제 유망한 게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아까 벌써 나왔더라고요. 주식 양도세, 예, 그거 뭐 한도를 올려준다고 하죠. 예, 지금 10억 인데 20억 에서 30억, 그러면 인제 연말에 안 팔아도 되니까 그만큼, 예, 뭐 물량이 터지지 않는다는 거에 대한 인제 관점에서 또 시장을 안정시키는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양도세를 내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는 반가운 뉴스, 이런 점에서, 예, 어디서 이렇게 고이 모셔 놨다가 계속 연타로 터뜨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표가 된다고 하면 뭐 무엇이든 하겠어요. 지금 이런 시기입니다. 야, 이게 총선 때 이러고 앉았으니 2-3년 있다 대선 때는 기하급수적인, 뭐 진짜 표를 얻을 수 있다고 하면 뭐든지, 예, "내 한 몸 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내용들의 이벤트들이 나올 것 같아요. 자, 표가 이번에 사실 그 미국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미국도 그 UAW라 그래서, 어 W죠. 미국 자동차 뭐 전미 자동차 노조라고 하는 데가 이번에 그 자동차 3 사들하고 뭐 파업하면서 막 협상을 해 가지고 임금을 25% 올린다 뭐 이런 식으로 인제 타결을 봤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도 이렇게 임금 25% 씩 올리는 거 어려운데 미국도 결국은 정치의 계절이고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전미 자동차 노조의 노조원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 이 사람들을 무시할 수 없어서 정치권에서도 그냥 "웬만하면 들어 줘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미국에서도 저런 식으로의 결론이 나면서 파업이 뭐 철회됐다 이런 뉴스 지난 주말로 여러 건 들리더라고요. 결국은 이런 부분이 자동차 뭐 가격을 올려서, 예, 쌤쌤을 만들지 결국 인건비가 더 나간다는 소리인데, 지금 자동차 가격은 계속 내리고 있고 임금을 올려 줘야 되고, 그럼 결국 완성차 업체들의 수익성은 결국은 어려워지는 거죠. 사람들을 뭐 우리나라는 더더군다나 이런 분위기에 뭐 같이 휩싸이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을 정도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부담이 되지만, 이게 결국은 사람이 사는 사회다 보니까 이런 식이 아니면 언제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느냐. 사실 공매도 전면 금지도 뭐 많은 분들이 청원도 하고 이랬는데, 이게 진짜 총선하고 맞물리지 않았으면 한마디로 콧방귀나 꼈겠어요. 뭐 1,400만의 주식 투자가가 뭐 "대부분 원합니다." 이렇게, 예, 시의적절하게 타이밍이 맞으니까 뭐 들어주는 셈 치고 한 거지. 사실 이게 뭐 하여튼 뭐 모 본 김에 모 지낸다고, 어찌 됐든 뭐 유권자 입장에서는 뭐 이때 한번 정치권을 한마디로 좀 후려 가지고, 예, 뭔가 좀 '표를 얻으려면 니네들이 어떻게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낼 확률이 높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인제 메가시티도 나오고 공매도가 나왔으면, 아까 인제 양도세 얘기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뭐 표에 그렇게 도움이 될지 몰라도 심각한 건 이제 저출산 극복 대책이 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코인 때문에 망한 또 우리 젊은이들 MZ 세대들 많아서 코인 관련된 대책이 나올 수도 있어요. 뭐라도 표가 되면 나와야 되니, 그리고 인제 뭐 교육 쪽, 예, 또 우리 전 국민이 교육 관련해서는 뭐 교육열이 대단하니까 아직도 "한 자녀 낳아서라도 잘 키워야 된다." 이거기 때문에 뭐 진짜 나중에 되면은 글쎄요, 제 생각에 '대학교 무상보육까지도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지금, 예, 뇌피셜까지도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대학까지 무료로 해줄 테니까 애기 낳으세요." 뭐 이런 식의, 예, 짬뽕 뭐 계획이 나올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분들도 뭐 생각하고 계신 어떤 '야, 표를 얻으려면 뭘 해야 될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얘기 드린 거 아니더라도 뭐 정답에 가까운 또 다른 제3의 제4의 이벤트성들이 나올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연말까지는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막 던저식이긴 한데, 음 막 던지는 거예요 지금. 예. 뭐
고민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안 던지면 상대 쪽에서 먼저 던지는데, 예 지금 여당 야당이 서로 지금 선명성 경쟁을 하게 생겼다니까요. 이게 시장에는 나중에는 결국은 흔히 말해서 어떤 뭐 프로축구 감독 같은 느낌이나 야구 감독처럼 독이 든 성배처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예. 뭐 치고받고 해 가지고 결국 장이 올라가는 것보다 위험한 게 어디 있겠어요. 3,300은 어쨌든 갔지만 3,300 으로 갈 때만 행복할 뿐이지, 거기서 내가 나왔으니까 행복한 걸 느낄 뿐이지, 3,300 에서 결국은 2,100을 갔잖아요. 얼마 전에 궤적으로 보면. 3,000 갈 때까지는 좋죠. 예. 근데 여러분들 여기 들으시는 뭐 4만 명의 분들 중에 3,000이 넘거나 이런 뭐 지수가 올랐을 때 다 빠져나오면 그건 누가 사죠 도대체? 예. 아주 뭐 세상 물정 모르는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 물량을 사 줄까요? 아니면 3,000 정도 올랐으니까 3,500도 갈 거고 4,000도 올라갈 거라면 그때도 버티는 분들 일부가 여전히 갖고 가시거나, 아니면 끝까지 그냥 붙잡고 있어, '이번 장은 5,000 이야.' 뭐 이렇게 엄청난 꿈을 꾸시면서 가시는 분들도 있을 터인데, 결국은 지수는 어느 순간 올라갔다 부러질 것이고, 지금 사실 올라가니까 뭐 기하급수적으로 오늘 대단한 폭등이 나오지만, 이 여전히 미국에서도 여전히 올 하반기 끝 무렵부터 내년도 사이에 경기 침체 오고 말도 안 되는 폭탄 뭐 모양에다가 가계부채 우리나라도 빵 터져서 10년 만에 가장 추운 겨울이 된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오늘 시장과는 사뭇 다른 뉴스들도 사실 오늘은 완전히 소외됐거나 '아유 저런 거 다 필요 없다.' 이러고서 안 쳐다보시지만, 예 있어요. 안 좋은 얘기들 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 장만 보면 뭐 시장 세상 뭐 시름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장인데, 결국 오르고 나면, 예 중요한 건 올랐을 때보다 더 위험한 건 없어요. 얘가 더 올라가니까 우리가 '즐겁다.'라고 인제 상상을 할 뿐인데, 결국은 주가나 지수는 올라갔을 때가 가장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예 오름이 멈추면 그 예 뾰족한 오름이 멈추면 결국 내려꽂는 거 밖에 더 있어요. 여기가 여기냐, 여기냐, 여기냐를 우리가 모를 뿐이지, 이게 다냐? 아니면 뭐 아직까지 뭐 제대로 반응도 안 나왔으니까 최소한 이번 올해 고점 2,660 선은 넘고서 뭐 우리가 어떻게든 방향성을 우리 포트에 대해서 뭐 좀 줄이든지 뭐 대거 줄이든지 뭐 이런 방향성을 뭐 이제 지금 다들 인제 머리를 재고 계시단 말이에요. '야 오늘 오른 것만 해도 이게 웬 감지덕지냐. 일 주일 전에는 이 정도만 올라주면 주식 다시는 안 할게요.' 이러면서 하늘에다 대고 빌던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이거 들으시는 분 중에서도 상당히 찔리실 분들 있을 거예요. "야 2,400만 다시 넘어주면 저는 주식 정리하고 다시는 안 할게요." 이런 분들 상당히 많았을 텐데 오늘 생각도 바뀌셨죠 많이? "와 내일이면 2,500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계속 가져가 보자." 뭐 사람 생각 바뀌는 거 그거 창피한 거 아닙니다. 예. 저희들도 뭐 오른다 그랬다 내린다 그랬다가 사실 뭐 신도 아니니 당연히 생각들이 뭐 나오는 얘기들과 흐름에 따라서 180도 바뀌는 거, 뭐 서로 욕하지만 사실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 지난주까지 안 된다 그랬다가 이번 주 되는 거 보니까 어우 안 되긴요. 야 이 시장이 뭐 2,600-700은 우습게 갈 것 같은 시장인데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고 막 욕하시지 마세요. 그냥 '지금이라도 또 올바르게 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원래 장이라는 데가 정답을 맞추기는 어려운 거고 돌아가는 판세를 얼마나 또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빨리 대응을 하면서 뭐 가이드를 해 주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인제 쪼끔 더 어려울 때 뭐 반전을 시킬 수 있는 얘기들로 희망을 주면 그게 뭐 나중에 생각해 보면 고마울 뿐이지, 사실 장이 오늘 100이 오른다고 내일도 또 100 이고 뭐 모레도 또 100 이고 이렇게만 갈지, 오늘 100 정도 올랐으니 '야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오버인데.' 이러고 내일은 20-30 빠질지 뭐 전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찌 됐든 지금 기세는 뭐
더할 나위 없을 정도로 세고, 마치 여러분들도 생각나시지 않아요? 지수가 저렇게 막 90 포인트 이런 거 오르는 거 본 적이 2021 년도 초반에 삼성전자가 막 한 6만 원대에서 9만 원 갈 때, 그때 한 열흘 정도 장이 바짝 오르면서 맨날 막 60-70 씩 올랐던 한 열흘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인제 뭐 결국은 뭐 한 일 주일 넘게 계속됐지만, 삼성전자가 96,000 원대를 갔다가 인제 피크 치고 올라가면서 빠지면서, 그날 장중에 100이 올랐다가 고점에서 150이 빠지면서 끝났죠. 그랬던 적도 있어서 오늘이 그렇다는 날은 아니에요. 오늘은 뭐 여러분들 생각만큼, 예 생각대로, '이게 웬장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뭐 감격과 감동을 그대로 끝까지 옮겨가셔도 뭐 될 만한 장인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우리가 일단 저출산 공매도 이런 쪽에 오늘 포커싱이 맞춰서, 아무래도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들이니까 지수 관련성들이 당연히 큰 애들이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고. 그러니까 지수는 제가 봐선 오늘 관련주들이 뭐 한마디로 상한가까지 근접되거나 뭐 근처의 흐름들이 나왔을 때 '이거 과한 거 아니요?'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동안 내렸던 거 생각해 보면 고점에서 한 60-70씩 터졌다가 이게 바닥에서 20-30을 올라줘도 사실은 티가 별로 안 나요. 빠졌던 거에 뭐 한 3분의 1 돌지도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봐서는 지금 오늘 이런 반응들 같은 것들은 적어도 내일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죠. 오늘 미국 시장이 뭐 급락을 하지 않는 이상은, 오늘 아침에 용기 내서 잡으신 분들은 아마 내일 정도까지는 충분히 끌고 가도 더 비싸게 사줄 사람들이 대기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우리가 인제 머리를 써야 되는 건 어찌됐든 지금 뭐 누구나 알듯이 이게 뭐 정의다 아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시장이 이런 식으로 굴러간다라는 걸 이미 경험을 했잖아요. 일주일 단위로 여당 쪽에서 이벤트나 이슈를 던지겠다고 지금 마음을 먹은 것 같으니, 2 탄, 3 탄에 뭐 1-2 탄에 이어서 3 탄, 4 탄, 5탄 뭐 10 탄까지 준비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가 또 나올 거라는 거죠 계속. 연달아서. 그래서 마치 환상 속에, 야 우리나라,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오면서 '야 우리나라 요새 왜 이렇게 해외 나가 있는 축구 선수들 잘하죠. 골 막 넣어.' 오늘 또 야구 우리 김하성 선수 골든글러브상 탔다고 그러더라고요. 유틸리티 부분에서. 야 이런 거 보면, 야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선수들의 뭐 이 뭐랄까 지금 그동안 했던 것들이 이렇게 빛이 나나 하는 것들을 보면, '야 이제 우리 시장만 지금 인제 제대로 돌아가면 되는데.' 이런 생각할 때도 있고, 음 '아 우리나라가 뭐가 좀 되려나?' 이런 생각 들 때도 있고, 나가 있는 선수들이 워낙 빛을 보는 경우들이 생기니까 너무 기분도 좋고, 그냥 그런 것들이 또 어울려져서 우리 시장의 어떤 분위기 같은 것들이 같이 좀, 서로서로 인제 응원도 하면서, 서로서로 사실 좋은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계단식으로 너 사 주고 나 사 주고 이게 계속 나오게 되면 사실 좋은 건데, 항상 이러다가 누구 하나가 인제 여기서 기왓장이 빠지면 인제 여기서 인제 그 기초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 건데, 지금은 사이좋게 어 오늘 네가 이 정도에서 커버를 해 줬으면 나는 내일 더 사 주고 너는 또 더 사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공든탑을 쌓을 확률이 높은 장이 돼 버렸죠. 최소한 8 개월 안에 그런 흐름이 억지로 깨질 상황들이 안 나옵니다. 물론 그 시장 조성자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명분을 붙여서 공매도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지만, 사실 지금은 분위기상 꼬투리에 안 잡히려고 약간 좀 애매한 분위기의 공매도 같은 거 안 하겠죠. 예. 뭐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몸을 살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 맞느냐 안 맞느냐는 둘째 문제고, 어쨌든 뭐 여론의 등살에 못 이겨서라도 공매도 제도 개선과 또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를 통해서 뭐 적발해내겠다라는 의지들을 보이고 있는 만큼, 그거에 순응하는 고런 시장들이 열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뭐 기술적으로 보면 사실 뭐 흐름들을 이어서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추세 전환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뭐 이미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겠습니다만, 자 지금 지수가 이런 식으로 흘렀을 때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2,600 에서 여기 고점이 2,600 이었고, 요거 인제 이어서 선을 그어 보면 한 2,500선 정도 내외예요. 근데 지금 벌써 오늘 뭐 하루 만에 100 포인트 어우, 예 세 자릿수를 보네요. 이거 한 2년 만에 보는, 100 포인트 오르는 거 2021 년도 그 1월 달에 몇 번 본 것 같고, 야 오랜만에 보네요. 100 포인트. 야 꿈의 100 포인트 4%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단숨에 2,470 인데, 예 근데 웃긴 건, 아직 뭐 중반이라고 하긴 할 수도 있지만,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거 기준으로는 뭐 아주 특별하다 이런 느낌은 없네요. 그냥 너무 돋보이진 않네요. 이게 저항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쭉 가니까 이게 사람들이 오늘은 뭐 그냥 사겠다고 올라오니까 그냥 뭐 매물을 오히려 걷어들이고, 거래량이 많이 안 붙어도 지금 올라가는 장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뭐 이렇게 폭발하면 사실은 거래량이라는 게 제법 우뚝 서야 될 것 같지만, 오늘 거래량이라는 게 없어요. 일단 매물 공백일 수도 있고, 2,500 에서 2,400 떨어질 때 개인들이 뭐 매매를 그렇게 별로 안 했기 때문에 매물 공백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너무 급하게 올라가니까 매물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이 없이 올라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의외로 거래량이 폭발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수 쪽만 밀어붙이지 매도가 지금 이걸 저항을 별로 안 한단 말이죠. '아 얘네들이 왜 올라?' 이거에 대해서 공매도가 됐다고 하면 저항을 했겠죠. '아 이것들 말도 안 돼.' 이러고서 인제 저항을 했을 터인데,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으니까 거래량 거래대금이 생각보다 붙지 않아도 지수가 이렇게 100 포인트씩 올라가는, 기염을 토할 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찌 됐든 음 아 그래요? 일본도 2.5%가 올랐어요? 미국장만 생각해 보면 사실 이렇게 많이 오를 장은 아니었는데 말이죠. 하여튼 뭐 시장 분위기 매우 예 화끈하다. 이런 날은, 야 뭐 전 세계에서 솔직히 뭐 어저께 금관원장도 얘기했지만, 전 세계에서 지금 공매도하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전면 실시를 난데없이 했는데 하는 나라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뭐 어제 그 질문과 대답에서도 "딴 나라 하는 경우 거의 없다."라고 뭐 스스로 얘기할 정도였으니까 하는 나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예 이런 날은 왜 또 우리나라만 이렇게 많이 오르냐고 의아함을 표하는 분들 거의 없죠. 그죠? 빠지는 날은 왜 우리만 이렇게 빠지냐고 욕은 해도, 우리나라만 또 이렇게 오르면 그냥 다 We are the world입니다. 분위기도 좋고, 이런 분위기 뭐 2-3 일만 더 돼서 매일 100 씩 한 이틀만 올라주면 우리 연 고점 수준까지 바로 그냥 임박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니까, 아 뭐 진짜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이거는 나중 문제고, 일단은 뭐 우리 정석적으로 주식 비중이 크신 분들은 어쨌든 인내하신 덕을 보시는 거잖아요. 제가 계속 2-3주 동안 말씀드렸던 것이, "여기 마지막이 털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마지막이라는 걸 물론 담보할 수는 없어도 지지난주 기준으로 2,000 까지 밀린다든지, 뭐 전기차 2차 전지 그렇게 빠졌을 때 딱 2,300 깨지니까 "다 팔아라." 이런 식의 뭐 증권사 의견들이 막 급하게 많이들 나온다든지, 생물이라서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의 심리를 역이용하는 것들이 가장 좀 돋보이는 결과를 나타낼 때가 있는데, 그게 이번 주 일주일, 지난 화요일 날 수요일부터 최근 일주일 사이에 나타났던 현상들인 것 같고요. 물론 지난주 화요일 날 2,270 대까지 밀렸어요. 지금보다 200 아래입니다. 그때만 해도 화요일 날 갑자기 밀릴 때는 전기차, 반도체 전부 다 미국에서 인제 미끄러지면서
뭐 '야 이거 진짜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났었고 그때가 인제 진짜 짜증이 최대치였을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결국 그때 인제 욱했던 거 참으셨던 분들이 지금 보상 받으시는 거고요. 그때 또 신용 비율이 아슬아슬하지 않게 잘 버텼던 분들이 그래도 '보상을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뉴스들 잔뜩 전해 드리다 보니까 뭐 벌써 1시 40 분까지 진행됐는데 뭐 오늘은 뭐가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 딱 말씀드리면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들 예 공매도 전격적으로 제한이 되면서 어 공매도 비중 잔고가 컸던 것들 중에 최근에 하락폭이 컸던 거에 역순으로 예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예 강한 흐름들이 순서대로 좀 만들어지고 있다. 심지어 뭐 상한가에 준하는 예 그런 종목까지도 현재 나오고 있을 정도로 시장이 정말 한 400 포인트 한 250 포인트 억눌렸던 것들을 단숨에 예 어느 정도 회복시켜 놓는 엄청난 장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오늘의 현실이고요. 지금 이런 장 분위기는 사실 뭐 빨리 오르면 빨리 예 닳기 마련이긴 한데 딱 오늘로 끝 그리고 내일부터는 옛날로 돌아갈 이런 장은 아닌 것 같으니 뭐 제가 봐서는 여러분들 종목 중에 뭐 과다하게 한 20% 이상 오른 종목군들이 일부 있다고 하면 많이도 아니고 그 종목 한 10% 정도만 줄이는 정도로 아주 애교 정도의 뭐 현금 비중 만드는 정도로만 대응하시면 예 별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인제 시장 기성도 보면은 이 기상도라고 하는 건 사실 이 공매 이슈 나오기 전에 아마 글들을 써 놨을 터라 그런데 2,410 까지 보라고 예 주간 지수 전망을 해 놨는데 이게 지금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2,470 하고 있는데. 예. 2,400 까지가 뭐 맥시멈이다 이렇게 뭐 2,300 다시 깨지는 걸로 저렇게 주간 전망을 해 놨습니다만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일단 상승 탄력이 저항선 돌파했고 자 항상 제한적이라는 말을 많이 갖다 붙여요. 예. 이게 습관처럼 사실 무제한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주가가 하락해도 뭐 상승해도 "제한적인 분위기입니다." 이렇게들 그냥 늘상 얘기하는데 오늘 같은 장을 보면 이게 물론 4% 6%가 뭐 제한적이라고 보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거는 사실 누구도 생각 못 했던 폭발적인 장세거든요. 그러니까 막 올라갈 때 와 뭐 2,400은 죽어도 못 넘어. 뭐 700 뭐 70은 죽어도 못 넘어. 이런 식으로 제한적인 상승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인제 여러분들이 근데 이게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바로 며칠 전에 겪었던 것처럼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2,500은 안 깨져요. 우리 펀더멘탈은 튼튼해요." 이런 말이 제일 위험한 말이라는 거. 지금 올라가니까 또 내려갈 때를 뭐 불과 다 잊어버리시겠지만 어차피 또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 또 내려가는 장은 또 반복되기 마련이니 또 한 번 내려갈 때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내려가면 또 내려가는 쪽으로 생각보다 많이 빠져.' 이렇게 생각하고 내려가는 쪽으로 방향성이 바뀌거든요. 여러분들 과감하게 줄이시고 도망가시고 이럴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냥 뭐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예 한 2년 3년 이렇게 넉넉하게 반복되진 않아요. 자 그리고 예. 자 지금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동안 뭐 미국장도 8-9 월 10월 달 계속 어려웠으니 그거에 따른 뭐 반락 부분 그리고 금리랑 환율하고 유가가 뭐 정상적인 범위 내로 회귀하고 있으니 그거에 걸맞는 움직임들이 나오는 거 맞는데 최근에 뭐 미국의 소비력이 약화됐다든지 결국 지난주에 나왔던 고용 지표도 실업률이 3.8 예상했는데 3.9가 나왔다고 시장이 오히려 환호하고 있는데 결국은 다음 달 정도에 4가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 드디어 고용 시장 쪽이 '결국 힘이 좀 빠지는구나.' 이렇게 보이는 순간 사람들이 그냥 '금리 안 올리는데 경제 고용 지표가 이용돼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만 반응이 나올지 '아 미국도 어쩔 수 없이 경기 침체로 가는구나.'라고 생각해서 또 예 겁을 먹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최근에 반등장인데도 사이드로는 여전히 내년도 초반이나 하반기부터는 경기 침체가 심하게 올 거라는 그런 전망들을 하는 얘기들이 많고요. 올라갈 때는 사실 이런 거 다 개무시되지만 내려갈 때는 또 '그때 그런 뉴스 있었지.' 이런 거 다시 한번 또 돌보게 됩니다. 자, 미중 간의 지금 정상회담 이슈가 하나 또 남아서 이게 또 한 번의 트리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미중 간의 정상이 만나서 윈윈의 정책을 내세웠을 때 글로벌 경제단에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 좀 줄어들면서도 또 골디락스적인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우리한테 좋을 건 없는 얘기지만 최근에 미중 간의 화해 움직임으로 마이크론과 관련된 양국의 관계 개선 시도 이슈도 있었고, 또 중국의 항암제에 대해서 미국 FDA에서 승인해 주는 고런 이슈도 나왔다 그래서 결국은 11월 11 일에서 17일 사이에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미중 간의 어떤 화제거리, 지금 사전 밑밥으로 보면 아무래도 분위기가 좀 긍정적이죠. 미중 간에 뭔가 채널을 열어 가지고 정상회담 해 가지고 "협조할 건 협조하자." 이런 식으로 되었을 때 중국이 아무래도 지금 미국 현재보다는 중동에 대한 약발이 더 있어 보이니 "중국 쪽 종제 중동 쪽 중재 좀 해 줘라. 그리고 채권 좀 그만 팔아라." 그러면 반도체나 2차 전지나 배터리 쪽에 대해서 미국에 대한 또 제한을 좀 일부 허용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윈윈식으로 풀릴 수도 있는 가능성 충분히 열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하여튼 밑밥성 뉴스가 나오는 것도 하나의 주목거리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은 시장 워낙 중대형주 쪽에 수급이 몰려 있기 때문에 여타 흔히 말해서 일반적인 어떤 테마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딴 사람도 아니고 머스크가 만들었다고 하는 AI 챗봇이 그록이란 이름으로 X라고 하는 거기에 탑재된다 이런 뉴스도 있었고, 자, 연초에 나온다는 갤럭시 24 모델이 한 10% 정도 공급 물량을 늘리고 또 여기에 AI를 넣어 가지고 AI 스마트폰으로 해서 만든다 이런 얘기들 있어서 초거대 AI 관련된 이슈가 살아있다 요런 식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 나름대로 좀 강했는데 오늘은 워낙 지수 대형주들이 꽉 잡고 있으니 좀 기를 못 피고 있지만 요런 이슈가 사라진 건 아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K뷰티 관련해서는 어쨌든 이번 주말에 인제 광군제 이슈도 있지만 미국에서도 젊은 층들 중심으로 해서 뉴진스가 화제가 되면서 케이팝과 함께 또 가성비 좋은 K뷰티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수출 금액만 봐도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서 중소형 화장품주 중심으로는 제 생각엔 오늘은 별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한 수요일 정도쯤 광군제랑 요런 또 이슈까지 같이 맞물려서 봤을 때 화요일, 수요일 정도에는 관심 좀 가져 보실 만할 것 같아요. 광군제 끝나면은 또 기하급수적으로 또 어느 정도 매출이 나왔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 또 선전한 또 브랜드들 몇 개는 소개가 될 것 같으니까 요런 것들 좀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 같은 때는 이제 어닝 시즌이라 기업 리포트들이 많이 나와요. 하루에 한 150개 나오는데 제가 인제 어닝 시즌 아닐 때 기준으로 중소형주들 리포트 중심으로 이게 뽑으니까 애들이 희마리가 없어요. 오늘 같은 날은 중소형주가 아무래도 제일 타겟이 되는 날은 아니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흐름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내용이 있는 애들이라 JNTC라든가 또 S&T 다이내믹스 또 감성코퍼 같은 경우 각각의 또 논리들과 이벤트 내용들이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 종목은 사실 시장에서는 그렇게 환호받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차피 중대형주도 지수만 계속 끌고 가는 장은 아니기 때문에 개별 주장으로 또 순환매가 일어날 때는 2-3일 전에 리포트 나온 애들 중에 또 똘똘한 애들 요런 것들이 쪼끔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JNTC는 지금 신고가 패턴의 종목이고
올해는 영업이익이 적자인데 내년도는 무려 400억 대 이상의 흑전이 기대된다고 해서 신고가를 이미 좀 기록을 하려고 지금 폼을 잡고 있는 종목이고요. S&T 다이나믹스는 어 수주가 한 1조 1,000억까지 일단 뭐 증가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수익성 개선이 분명히 될 거다.'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감성코퍼는 인제 아무래도 아웃도어니까 뭐 많은 연예 그 프로그램 중에 또 협찬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상해라든가 대만 쪽에 뭐 일본 본사가 또 진출하면서 또 틈을 만들어 주고 있어서, 예 상해라든가 또 대만 쪽에 새롭게 진출하면서 이런 캠핑 장비라든가 뭐 아웃도어 쪽의 관점에서 매출단을 좀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고 5,700 원까지 목표가 제시하는 그런 리포트도 있었으니까요. 흐름은 아주 견조하게 모양이 만들어 주고 있어서 개별 주장으로 돌았을 때 어떤 것들이 좀 빨리 갈 거냐, 요런 것들 찾으시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종목으로 사료가 됩니다. 자, 지금 일단 뭐 흐름들 한번 봅시다. 뭐 시장이 끝발나게 올라가지요. 예. 뭐 너무 세서 '이래도 되나?' 싶은데, 네 뭐 자주 있는 일 아니니까, 예 이런 일 겹치면 '야 우리 뭐 언제 이렇게 코스닥이 50 오르고 코스피가 100씩 오르고 이런 장 나오겠습니까?' 쉽지는 않은데, 뭐 그동안 정말 짓눌렸던 개인들의 울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지금 터져 나온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 상황을 보면 사실 이게 아침에는 개인들이 초반에 매수였어요. 초반에 매수였다가 지금 결국은 아주 이상적인데, 어 선물을 15,000 개나 샀네요. 예 외국인이. 거기다가 수량으로 15,000 개. 거기다가 금액도 양시장 합쳐서 거의 8,000억 정도 벌써 들어왔는데, 뭐 개인들이 일부 팔고 하는 물량들을 수급 구조상 지금 얼마나 이상적이에요. 예. 상당히 외국인들이 이게 '우리 장이 된다.' 뭐 이런 느낌 가질 때가 외국인들의 연속 매수가 한 2-3일 계속 들어오든가 합산 금액으로 한 3,000억 대 이상이 현금으로 들어오든가 이런 것들을 좀 기준치로 잡는 분위기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봐서 뭐 양시장 오늘 8,000억 이상, 아직 남은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들어올 걸로 보이는 데다가, 이게 사실 선물이 금액 기준으로는 벌써 1조 3천억에 해당되는 수량으로 15,000 개가 이 정도 위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쌍끌이로 개인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 쪽에 동시 패션으로 일단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쪼끔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뭐 채워 놓고 '아유 니네들 그냥 놀아라.' 이러고서 뭐 갖고 있는 수량들 더 위쪽으로 몰아간 다음에 때리고서 뭐 나가려고 하는 심산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처음에 외국인들은 지체 없이 매수 쪽으로 일단 임했다라는 건 지체해 봤자 더 비싸게 환매를 하든지 뭐 그래야 될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거 빨리 되돌린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지금 굉장히 빨리 지수가 더 오를 거에 대비하고 있는 포지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추가 상승은 외국인들 포지션 갖고 유출해 볼 때 나올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음 네. 뭐 여러분들도 어찌 됐든 좋으시죠? 예. 오늘 모처럼 하여튼 강한 상승세가 나오니까, 자 이게 평소에 지난주만 하더라도 분위기 우울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감히 예 얘기를 못 했던 부분인데, 기분도 좋은데, 예 자 이제 좋아요 버튼 마지막에 한 번씩 누르실까요? 예. 좋아요 한번 누릅시다. 예. 좋아요 버튼 하나씩 눌러 주시는 거 아깝지 않잖아요. 예. 자 한 번씩 눌러 주세요. 그리고 엔캠이 대박이라고? 엔캠이? 아까 엔캠, 예 이름의 목록이 있었지요? 예. 오늘 좀 수급이 들어올 만한 종목으로 16%, 사실 얘도 9만 원대에서 최근에 바로 뭐 한 4만 원대까지 내려서 한 반토막 났었는데,
하여튼 오늘의 급등은 뭐 어느 종목이든 반갑기 그지가 없고, 예, 결국은 뭐 지금 상승이 물론 그동안 석 달 가까이 내린 것들을 한 몫에 한꺼번에 다 비트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예, 지금 폼새가 어찌 됐든 상당히 강하고, 어 이런 뽐새가 한 이틀 정도 지속되면 또 인제 일찍 나갔던 분들 막 아쉽다 그러면서 또 달라붙긴 좋죠. 예. 또 일찍 파셨던 분들 또 어쩔 수 없이 잔고에서 신용이라든가 뭐 미수 부분 이런 거 비율 안 맞아 갖고 나가신 분들은 아마 통탄을 할 만한 지금 상황이실 것 같은데, 예, 지수가 또 보란 듯이 한 2,500을 넘어가면 개인들 쪽이 또 플레이들이 또, 예,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번 장 "야 2000 년도 3월 달에 공매도 전면 금지된 다음에 어떻게 됐지?" 이런 것들 기억들 하실 테니까, 이번 장에서 한번, 예, '초반에 놀아야 된다. 아직 8 개월인데 그걸 뭐 6 개월 지나서 인제 놀아야지.' 이러시면 엄청 늦을 거고, 어찌 됐든 초반에, 예, 빨리 용기 있게 결단 내리셔서 오셔 가지고, 예,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추게 되실 거니까, 시장은 어찌 됐든 지금, 예, 뭐 수급 구조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상황들, 그리고 금리라든가 환율 유가라고 하는 부분이 일단 안정화되어 있는 부분들, 그래서 뭐 이팔 전쟁의 변수라든가 푸틴이 며칠 전에 그 뭐 핵, 예, 저감 조약에 대해서 뭐 파기 명령에 승인했던 이슈들도 있어서 사실 잠재돼 있는 돌발 변수가 없는 건 아니에요. 예. 우리가 지금 "와." 그러고 좋지만 이걸 또 단숨에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이 등장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뭐 우리가 그렇게 성견지명이나, 예, 뭐 정말 뭐 미래에 닥쳐올 또 다른 팬데믹이나, 뭐 하다못해 좀 우스갯소리지만 빈대가 무서워서, 예, 못 사나요? 이럴 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지금 흘러가는 장세에다가 몸을 맡기고, 예, 현재 장세를 그냥 즐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3 개월 버티신 끝에 나오는 일주일 정도, 그리고 오늘의 인제 굉장히 피크 비슷하지만 사실 이게 피크가 아니고, 저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여기 뭐 엔캠을 이제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만 계속 내려갔잖아요. 내려가다가 거래 실리면서 오늘, 예, 장대 양봉이 나면서 흐름이 바뀐 거잖아요, 추세가. 예, 이건 추세 전환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그동안의 하락 추세대를 벗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내일 설사 뭐 아침에 잠깐 주춤하더라도 이 대형 양봉과 거래 실린, 예, 거래량이라든가 거래 대금이라는 게 아무 무의도 없이 제자리로 뭐 오고 이러진 않는다고요. 예. 어느 정도 '윗방향을 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을 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고, 뭐 참 이게 내려갈 때도 뭐 어쩔 수 없어서 버티셨는데 올라갈 때도 생각보단 버티셔야 돼요. 이게 올라가도 인제 견물생심이라고 보시게 되면 항상 불안하잖아요. 왜냐면 몇 달 동안 익숙해졌거든요. 쪼금 올라가다가 말고 한 기억들이 있으셔서 사실 이거 계속 보고 계시면 또 현혹된다고요. '아 이거 또 내일이면 끝날 것 같은데 이거 지금이라도 좀 줄여야 되나.' 이런 생각들 하게 되실 확률이 높은데요. 사실 이럴 때는 뭐 내릴 때도 마찬가지 조언을 드렸던 것 같은데 차라리 안 보시는 게 나아요. 예. 이거 봐서 뭐해요. 뭐 이따가 100이 갑자기 뭐 50 으로 될까 봐 '오늘 줄여야 된다.' 이렇게 뭐 결심을 하셔야 되는 건데 놓칠까 봐 걱정이다? 제가 봐선 그러실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자, 네. 예, 시간이 인제 저한테 허락된 시간이 한 1 분여 정도밖에 남지 않았네요. 자, 어찌 됐든 뭐 오늘은 여러분들과 만난 지, 예, 유튜브를 통해서 한경 유튜브를 통해서 41 번째 시간인데, 월요일 날 이제 일 주일에 한 번씩만 뵙게 돼 가지고 좀 뜨문뜨문이긴 하지만, 안내 드릴 거는 제가 수요일 날 저녁 9 시에 제 개인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를 하니까요. 주식 리뉴얼이라고 하는,
에, 유튜브 방을 찾아서 수요일 날 9 시에 오시면 제가 한 100분 정도 남짓 저녁 때 방송을 하고 그럽니다. 지난 수요일 날도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역발상 투자 관련해서 "왜 안 좋은 것만 생각하냐. 좋은 것들 몇 가지 찾아보면 블랙록이 채권도 많이 매수했지. 미중 정상회담도 할 거지. 뭐 이팔 전쟁 확대도 안 되지. 유가는 뭐 계속 내려가고 있지. 좋은 것들 많은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가정해서 지수 내리는 쪽으로만 걱정하시냐." 이런 얘기들 많이 드렸었는데, 물론 그때 당시에는 수요일 날 저녁 버전으로는 뭐 공매도 이슈가 그렇게 현실화되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공매도 이슈가 주말 사이에 크게 부각이 된 만큼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다시 한번 기원 드리면서 다음 주 월요일 오늘장 뭐 사지 3부 순서에서 다시 뵙기로 하고, 일주일 동안 건강하고 안전하고 확실하고 화끈한 투자로 좋은 수익 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